여수시가 최근 5년간 행정소송 140여 건 중 절반 정도를 졌습니다.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고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추경에서 광주 전남이 2,8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역 발전에 시급한 SOC 예산 등이 포함돼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 권력 분산에 대한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광주에서 호남권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6연승을 질주하고 치열한 중위권 다툼에서 4위에 올라서며 가을 야구의 꿈을 키웠습니다. 이번 주 키움 히어로즈와 LG 트윈스를 상대로 순위 반등에 나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여수시가 잇따른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시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100억대 소송에서도 이미 1심 패소 판결을 받은 상태여서 대응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시는 지난 2023년 웅천지구 택지개발업체가 제기한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 재판 결과로 택지개발업체에게 되돌려준 돈은 485억 원에 달했습니다. 여수시는 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하는 만큼 세금 낭비가 없다고 했지만 이자와 소송 비용 등 수십억 원은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서 부랴부랴 리조트 개발회사에 부담금을 부여한 화양지구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관련 1심 재판에서도 패소했습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인데 또다시 패소할 경우 업체에게 받지 못하는 130억 원대의 부담금은 결국 혈세로 채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여수시가 최근 5년간 당사자가 된 행정소송은 모두 144건에 달했습니다. 이 중 66건, 45.8%에 달하는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시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고 수백억 원의 혈세마저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중성 부족이나 법률 해석과 행정 대응의 미비가 소송 발생의 주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됩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그 책임의 무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법률 검토나 외부 자문 없이 무리하게 행정처분이나 소송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잇따르는 패소로 혈세는 물론 행정력도 낭비되면서 여수시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내일부터 다시 장맛비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내일 오전부터 흐려지며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밤까지 5에서 30mm가량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2도 낮겠지만 여전히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 22도, 여수 21도, 낮 최고기온은 광주와 목포 29도, 순천은 27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지연과 호남 고속도로 확장 사업의 예산 삭감을 두고 광주시의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 박수기 광주시 의원은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2호선 개통이 지연되고 일부 구간은 착공도 못하고 있다며 광주시를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확보한 예산마저 제때 집행하지 못하고 호남 고속도로 확장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기도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호남 고속도로 공사의 전액 국비 추진은 시민이익을 고려한 판단이고 2호선 지연은 안반 발견 등으로 인한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30조 원 중 광주 전남 지역 예산 2,800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AI 집적단지 등 지역미래산업과 지역발전에 시급한 SOC 예산 등이 포함돼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에 광주 전남의 현안 사업비 2,800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광주의 주요 예산으로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715억 원, 인공지능 산업 육성 50억 원,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 사업 10억 원 등 786억 원입니다. 예산 확보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사업의 내년 완공이 가능해졌고
AI 등 광주 미래산업 기반 구축에도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전남의 주요 예산으로는 광주 목포 호남 고속철도 조기 준공 1,000억 원, 한국에너지 공과대학 출연금 100억 원, 여수 석유화학산단 위기 대응 지원 37억 원,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조기 연장 29억 원 등 2,027억 원입니다. 전남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내년 준공이 가능해졌고 중국의 덤핑 공세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여수 산단 산업의 고용 위기에도 대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 연관 예산으로는 전국민 민생지원금 광주 3,000억 원, 전남 3,500억 원이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은 광주 100억 원, 전남 400억 원가량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은 국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부안에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잘 챙겨서 넣습니다. 그리고 국회 심사 단계에서도 한 푼이라도 더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들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주 전남의 미래 산업과 현안 사업들이 새 정부 첫 추경에 반영됨에 따라 민생 안정은 물론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옛 전방 일신방직 부지 주택건설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챔피언스시티 복합개발 PFV는 지난 20일 광주광역시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올해 하반기 두 블록 3,200여 세대 1차 공급을 우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공사는 포스코 ENC와 대우건설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10월에 착공해 2029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광주 광산구가 정부에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광산구는 대유위니아 파산에 이어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로 지역 경제가 어려워졌다며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 지원금이 하루 7만 원으로 오르고 고용산재보험료는 납부기한이 6개월 연장되거나 연체금이 면제됩니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광주에서 호남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권한이 쏠려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현실을 지적하며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권력 분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한계 또한 자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중앙 집권 문화가 지방자치를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 시장은 지방정부에 자율권을 주고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는 근본적인 지방자치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특화 산업 역시 지역의 여건이 저마다 다른데도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그런 행정의 산물로 지역의 특성이 무시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시도지사협의회 감사인 강기정 광주시장도 권력 분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인사로, 기획재정부가 예산으로 지방정부의 상전 노릇을 하고 있다며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시장은 2000년대 광산업, 지난 2020년 AI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지목했던 광주의 선구안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광주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 역시 전략적인 선택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며 지역 주도로 특화 산업을 선택하고 정부가 이를 반영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로 출범한 국민주권 정부에 대해서는 지역이 성장하면서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하는 방식의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왜 지방에는 대규모 투자가 없는지, 그거의 없음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람이면 사람, 일자리면 일자리가 없으니까 다시 서울로 집중하고 대한민국의 성장은 멈춘 것 아닌가. 두 시장은 30년을 맞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으로 분산하는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광주시내 중심 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 완화 조례안을 두고 시의회 정책토론회에서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토론회에선 도시 난개발과 기반시설 부족 등을 우려하는 반대 측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상향이 필요하다는 찬성 측의 입장이 맞섰습니다. 광주시는 정주 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해당 조례에 대해 제의를 요구했고 시의회는 오는 30일 최종 재의결에 나설 예정입니다. 목포항의 만수위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새벽 1시부터 5시 사이 최고 5m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보돼 침수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목포시는 조위 상승에 대비해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배수펌프장과 수문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과 해안 저지대 현장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바닷물 수위가 조고 4.9m 이상으로 예측될 경우 해수 위험일로 지정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소상공인 등을 속인 노쇼 사기범 24명을 검거하고 4명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광주에서 발생한 노쇼 사건은 이달 9일 기준 129건으로 피해 금액은 총 20억 원에 달합니다. 범인들이 사칭한 기관은 군부대, 교도소 등 교정시설, 소방서 순으로 많았습니다. 광주경찰청은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8개 팀 41명의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노쇼 범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6연승을 질주하며 치열한 중위권 다툼에서 순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리그 4위까지 오른 기아는 이번 주 키움 히어로즈와 LG 트윈스를 상대로 시즌 전반기 상위권 진입을 노립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한유섬에게 역전 3런을 허용하며 2대3으로 끌려가던 8회 초. 대타로 나선 김석환이 노경훈의 3구 포크볼을 받아쳐 역전 투런포를 쏘아올립니다. 이어진 9회에도 김호령의 희생플라이로 격차를 벌린 기아. 마무리 정혜영이 비록 한 점을 허용하긴 했지만 팀의 리드를 지켜내며 5대4 승리를 챙겼습니다. 전날 연장 11회 혈투 속에서도 승부를 내지 못한 아쉬움을 털어내는 값진 1승이었습니다. 시합 나가면 좀 팀의 승리에 꼭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타석에 임했는데 또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로써 시즌 첫 6연승을 질주한 기아는 치열한 중위권 다툼에서 4위까지 치고 올라가며 순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5위 삼성 라이온즈와는 한 게임 차, 3위 롯데 자이언츠와는 2.5게임 차입니다. 안정감을 찾은 선발과 불펜진, 되살아난 타격감 덕분입니다. 이달 들어 치른 18경기에서 무려 12승을 거두며 승률 7할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비주류로 분류됐던 선수들로 꾸려간 경기에서 거둔 성적이라 팀 분위기도 더욱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디펜딩 챔피언의 저력을 과시하고 있는 기아는 이번 주 키움 히어로즈와 LG 트윈스를 상대로 중위권을 넘어 시즌 전반기 상위권 진입을 노립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최영우와 박찬호, 김도영이 2025 KBO 올스타전 베스트 12에 선정됐습니다. KBO가 오늘 발표한 올스타전 베스트 12 명단을 보면 최영우와 박찬호, 김도영은 나눔 올스타 지명타자와 유격수, 3루수 부문에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 달 12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치러지는 올스타전 최종 명단은 나눔의 이범호 감독과 드림의 박진만 삼성 라이온즈 감독이 각각 13명씩 추가 선수 추천을 마무리한 이후 확정됩니다. 최근 5년간 광주 소비자 물가는 15.9% 올랐고 신선식품이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광주 소비자 물가를 분석한 결과 분기별 평균 상승률은 0.6%였고 체감 물가를 반영한 생활물가 지수는 18.2% 상승해 평균 상승률은 0.7%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신선 채소가 55.9%, 신선 과일이 36.2% 오르는 등 신선 식품이 가장 가파르게 올라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당국이 안전 조치에 나섰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깊이 1.5m, 너비 1.5m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해 주차된 SUV 뒷바퀴가 빠졌습니다. 서구청과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크레인을 동원해 SUV를 견인하고 안전 조치를 마쳤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